저희 달순에는 말이죠. 약속을 지킵니다. 저희가 지난번 올림픽 본선 진출 이 40년 만에 저절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저희가 이제 하도 열불이 나가지고 열딱지가 나가지고 저희가 방송에서 그랬습니다. 축구협회의 완전한 개혁가. 뒤에 계신 분의 그 처절한 반성이 있을 때까지. 반성이 이제 어떤 형태로 나타날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무서워지죠. 저분도 지금 표정이 굳으셨어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주간 축협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코너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끝까지 우리 축구 팬들의 목소리를 담겠다. 그리고 지적할 건 지적하겠다. 이 변화가 될 때 그날까지 물러날 때까지 저희가 한번 해보겠다. 이런 걸 했는데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저희끼리만 또 하면 이게 또 원래 비판을 하거나 뭔가 이야기를 할 때는 사실에 기반해야 되죠. 그렇죠. 팩트 체크가 아주 철저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주 유능한 현장에서 뛰는 전문 기자님을 한번 모셨습니다. 일단 박수 한번 좀. 그 중앙일보의 축구팀장이신 건가요? 네, 지금 중앙일보에서 축구 담당하고 있고요. 네. 축구 기자로 이제 21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 우충원하고는 뭐 급이 완전 다르신 거죠? 완전 다르시죠. 충원이를 제가 여기로 보냈죠. 형, 저 여기 가서 어떻게 하면 돼요? 이렇게 얘기해서 제가 야, 이런 얘기하면 되고 욕은 하지 말아라. 욕을 가끔 하더라고요. 잘 처리를 해주셔서 다행입니다. 혹시 그 우충원 기자는 축구 기자들계에서는 좀 어떤 인물로 좀 평가를 받고 있는지? 인파이터. 인파이터. 그러니까 돌아보지 않고 내가 이 기사를 쓰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두려움 없이 막 쓰기 때문에 그게 우충원 기자의 장점이기도 하고 단점이기도 한데 요즘은 그 우충원 기자의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장점으로 드러나고 있다. 뭔가 특종을 좀 써요. 네, 뭐 그렇게 하고 또 여기저기 이게 저랑 우충원 기자랑 현장에 많이 가는데 그렇게 알아보고 이렇게 하는 팬들이 많더라고요. 사진 찍어주세요, 사인해주세요. 그때 그 우충원 기자 표정을 보셔야 돼요. 갑자기 요새 그 연예인병 생겼군요. 네, 사람이 요즘 약간 변했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열심히 자기 일을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저희가 이제 3인체이기도 하지만 사실상 4인체제입니다. 저 뒤에 계신 분 때문에 계속 언급이 될 거니까 그렇죠. 함께 출연할 텐데 함께 출연하시는 거에 대한 뭐 이렇게 좀 뭐 불편함이 있거나 혹은 두려움이 있거나 걱정이 아니에요. 있거나. 아니 뭐 어차피 그 좋은 의미로든 나쁜 의미로든 계속 같이 가야 되는 동반자. 정도로 생각하고요. 저는 한 요쯤 지금 앉아 계신 것 같습니다. 느낌은. 좋습니다. 또 우리 송준 기자님이 한 2, 3일 전인가요? 세게 또 기명 칼럼을 하나 쓰셨어요. 제목이 기억하고 싶지 않은데 어쨌거나 그 주제는 책임을 져라. 그러니까 지금 뭔가 자꾸 바꾸겠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계획을 내는 거는 물론 의미가 있고 좋은데 지금은 책임지는 모습을 반드시 거치고 그 단계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동의합니다. 그런데 책임을 지는 모습이 없으니까 이게 기자로서뿐만 아니라 축구 팬의 한 사람으로서 보더라도 이런 상황 전체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분명히 잘못이 있고 문제점이 드러났는데 이거를 아무도 책임지거나 내 탓이하는 사람이 없고, 그러니까 황선홍 감독 같은 경우는 어차피 그 팀의 감독이었기 때문에 본인의 책임을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지만 이 황선홍 감독을 뒤에서 보필을 해주고 이게 시스템이 어긋나지 않게 뭔가 만들어줘야 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그 수많은 분들 중에 저도 잘못했습니다 하고 손드는 분들이 왜 한 분도 없는가. 그 부분에 대한 좀 문제 지적을 했던 것이고요. 많은 그 애청자분들께서도 좀 호응을 해주셔서 저도 상당히 좀 힘을 많이 얻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말이죠. 우충원 때문에 축구 기자는 다 저따구로만 있냐 이렇게 생각하다가 우리 저 송준 기자님 나오시니까 야 이게 다르네 이런 생각을 좀 하실 것 같아요. 굉장히 조리 있게 말도 잘하시고 그리고 감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축구 기자도 20년 넘게 하셨지만은 축구 자체를 좋아하세요. 그리고 상당히 좀 문제가 있을 때는 과감하게 또 기사로도 쓰시고 이제 말로도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저는 그 말에 동감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문제가 빚어졌으면 권한이 있는 왜 주냐? 그게 잘못됐을 경우 책임도 지라는 의미로 권한을 주는 건데 권한은 있대 책임이 없는 거야. 아니 어떻게 올림픽을 40년 만에 못 갔는데 책임지겠다는 사람이 없어요. 난 좀 다시 얘기하면 축구계에 어른이 없어요. 그렇죠. 어른이 있어야죠. 좀 무너지고 흔들릴 때는 어른답게 나서서 한마디도 할 줄 알아야 되고 또 내 탓입니다. 저희 탓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없으니까. 가장 그게 극명하게 드러났던 게 이제 이강인, 손흥민 그 사태 때였죠. 맞아요. 그때 아무도 나서서 자기 책임이다 이런 사람이 없잖아요. 도리어 두 선수한테 떠넘겼죠. 맞아요. 그래서 두 선수가 나가서 각자 얘기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정도로 그건 좀 보기 안 좋았죠, 정말. 그러니까 회초리를 때릴 수도 있지만
가끔씩은 회초를 자기를 맞을 용기도 있어야죠. 이게 사실 축구만의 문제일까요? 절대 아니고 A 대표팀만의 문제도 아니에요. 네. 어느 팀이나 갈등이 있고 서로 마음이 100% 맞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나 그게 드러나야 될 부분이 있고 안 드러나야 될 부분이 있고 그거를 잘 외부에 드러나지 않게 내부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게 사실 대한축구협회의 어떤 역할이고 그럼요. 의무이기도 한데 그것조차도 안 됐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게 밖으로 드러났을 때 누구도 이건 제 잘못입니다. 저희가 잘못했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얘기하는 분들이 없었다는 거. 그 두 가지가 다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특히 이제 클린스만 같은 경우는 방송에 나가서 약간 좀 희화스럽게 표현하는 거 보면서 좀 경악을 금치 못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막 마치 이런 지난 일을 농담 삼아서 얘기하는 우리는 심각한데 막 둘이 막 붙어가지고 막 그러니까 내가 뭐 이렇게 달려들어서 막았대냐니 뭐 이런 얘기하는데 저 사람 대체 뭐지 싶더라고요. 심지어 웃으면서. 예. 그런 상황에서도 웃으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봐서는 이제 클린스만은 한국 축구에 앞으로 한 30년은 밈으로 남지 않을까. 뭐든지 할 때 클린스만만 얘기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오늘 아무래도 이제 첫 시간이기 때문에 뭐 이제 앞에 이야기들 좀 해봤는데 자 그래서 저희는 축구협회와 그 또 축구협회를 책임지고 있는 정 회장의 어떤 눈에 띄는 구체적인 책임과 변화가 있을 때까지 한번 이 주간 축구협회 축협을 한번 했다. 원래 이 제목은요. 제가 처음에 아이디어는 주간 정몽규였습니다. 근데 우리 제작팀이 이건 너무 세다. 네. 그래서 위험하다. 네임을 한번 바꿨습니다. 주간 회장님. 그랬더니 요것도 좀 그렇다. 그래서 그냥 주간 축협 정도로 저희가 이제 합니다. 그래서 1회를 한번 해볼 텐데 자, 일단 지금 국가대표 감독선님 좀 핫해서 제가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기자님이시고 아무래도 취재도 많이 하실 테니까 원래대로 하면 프로세스는 어떻게 돼요? 어떤 과정을 통해 선임돼요? 왜 이걸 여쭤보냐면 뭐 크리스만 할 때는 뭐 탑다운으로 회장이 시켰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럼 도대체 어떤 과정을 밟는 게 맞는 거예요? 원래대로 하면? 축구 대표팀의 감독이라 하면 그러니까 그 축구 대표팀의 목표는 그 시점마다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월드컵을 뭐 본선을 나가야 되는 시점도 있고 네. 만약에 지금처럼 정말 흔들리는 상황에서는 팀 분위기를 다 잡는 게 뭐 목적일 수도 있고 이렇게 어떤 그 시점마다 상황마다 이제 그 목표가 달라질 텐데 그 목표에 맞는 감독을 선임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렇죠. 그리고 그 중요한 그 과정을 절차에 맞게 하는 게 또 중요하고 그 절차. 예. 그렇죠. 이제 그게 중요할 텐데 과거에는 그 전력 강화 위원회, 그러니까 기술위원회였잖아요. 그렇죠. 기술위원회가 이 감독 선임의 모든 전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기술위원들이 서로 모여서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건 이런 감독이다라는 컨셉이 나오면 이제 그 컨셉에 맞는 후보들을 고르고 그 중에서 기술위원들이 직접 토의를 거쳐서 결정을 하는 이런 구조였는데 지금은 겉으로 보는 구조는 똑같습니다. 전력강화위원회가 어차피 모임을 해서 이제 회의를 해가지고 이제 후보군을 추리고 그 중에서 좀 더 이제 가능성이 높은 후보를 이제 우선순위를 매기고 하는 건 똑같은데 결정적으로 다른 건 지금 결정 권한이 전력강화위원회는 없다. 규정상. 네. 파울로 벤투 감독을 선임한 그 이후에 그런 그 대표팀 감독을 선임하는 최종 도장 찍는 권한을 정몽규 회장이 가져갔거든요. 그때 변화를 해서 규정을 바꿔서. 그렇죠. 그래서 실무 총책임자가 결정을 할 수 없게. 그래서 그런 결정 자체는 정몽규 회장이 하도록 지금 그렇게 정관이 바뀌어 있는 상태여서 지금 정혜성 위원장과 전력강화위원회가 감독 선임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예를 들어 결론이 나오더라도 그것은 최종 결론이 아니고요. 전력강화위원회의 추천은 이 사람입니다. 하고 내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정몽규 회장이 사인해야 최종적으로 결정이 나는. 네, 지금 그런 시스템으로 바뀌어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제시 마시 감독이 유력하다라고 나오고 있잖아요. 거의 뭐 상당히 근접해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지만은 이게 설령 전력강화위원회에서 제시 마시 감독이 가장 좋다고 올려도 거기서 이제 결제를 안 해주면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구조상은 그렇다. 그렇죠. 네. 그렇게 가고 있다. 뭐 이거야 이제 우리가 더 나중에는 어떤 게 더 옳은 절차냐를 따져볼 수는 있겠지만 현재가 그렇다. 일단 이거부터 정리를 할게요. 그러니까 지금은 전력강화위원회가 아마 복수를 추천하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회장한테 어떤 밑에 단위, 실무 단위가 하나의 안을 추천하는 건 없거든요. 한 2개 정도 이상을 하면 이 사람 해 이렇게 되겠네요. 구조는. 그러니까 참고로 그 3월 임시 감독을 정할 때도 그때도 사실 그 황선홍 감독으로 이제 1순위로 정해서 그 정혜성 위원장이 이제 그 보고를 했었죠. 회장단에. 그래서 회장단에 보고를 해서 회장단의 추인을 받는 그 절차를 거쳐서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아마 같은 방식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럼 이제 그건 이해를 했고 절차는 그러니까 전력강화위원회가 추천하면 정 회장이 한다. 최종 결정을. 근데 중간에 이렇게 정보가 왜 이렇게 새는 겁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를 왜 여쭤보냐면 뭐 임시 감독 할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누구네가
심지어 전력강화위원회가 회의를 하고 있는 도중에도 속보가 나와요. 아 참고로 그 이번 이제 최근에 비공개 회의 했었잖아요. 이거 하기 전 그 직전 회의 3차 회의 때는 그 이런 말씀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실시간으로 카톡으로 다 그 회의 내용을 바로바로 들었습니다. 아 지금 어느 위원이 이런 말씀하셨고요. 네, 위원들의 반응은 이렇고요. 그거를 제가 비공개 아닙니까? 비공개? 근데 이게 사실은 저만의 이야기가 아닐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매번 전력강화위원회가 회의를 하면 바로 그 내용이 나오고, 바로 나오고 사실은 그 내용 중에 거의 다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 전혀 얼토당토하는 얘기가 막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고, 거의 다 실제로 그 회의에서 있었다는 일들이 언급이 되거든요. 그리고 기사로 나오고 있고, 이 얘기는 말 그대로 보안이 정말 지켜지지 않는다는 의미고, 그래서 제가 들은 이야기가 있는데. 그 정혜성 위원장께서 이제 그 3차 회의까지 하고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11명으로 이제 외국인 7명, 이제 내국인 4명이다로 이제 발표하신 그 이후에는 그 강화위원들에게 모든 정보를 다 똑같이 공유하진 않았대요. 아, 자꾸 세니까. 네, 그래서 이게 자꾸 어디서 이렇게 나오니까 그래서 그 강화위원들 중에 위원님은 어느 후보자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시고 예, 그리고 B 위원님은 이제 어느 후보자에 대해서 알아보시고 이런 식으로 각자 역할을 나눠주고 전체적으로 지금 후보자 11명이 이거야라는 거를 그때 당시에 이제 다 공개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매체별로 상황이 다르게 나왔구나. 그래서 저한테도 다른 사람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렇게 쿠션 덕에서 다 들어오잖아요. 이쪽에 있으면 이쪽에서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쪽에서 뭐지? 누가 잘못된 정보, 오정보를 흘리나 그랬더니 쪼갰다 정보를. 강화위원마다 얘기하는 게 또 조금씩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예, 저는 이제 직접 연락을 해본 적은 없는데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걸로 봐서는 어쨌거나 모든 정보를 다 오픈하고 하지 않았던 것 같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 최근에 이제 이 강화위원회가 비공개로 열리기 전에 이미 제시 마시 감독이 1순위 협상 후보자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온다는 거. 그렇지. 그렇게 정보를 이제 관리를 해도 뚫리고 있다. 그럼 이거는 뭐라고 해야 돼? 이 문제는 뭐예요? 근데 지금 최근에 대한축구협회가 하는 모든 일들이 지금 다 정보 보완이 안 되고 있어요. 이게 뭐 물론 군대 조직은 아니기 때문에 정보 보완 뭐 중요하지만 이렇게 뭐 그렇게 군대 조직처럼 할 필요는 없겠지만 암고라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어쨌거나 지금 그 내부 정보가 너무나 허술하게 이렇게 뚫리고 있고 그런 걸 알고 있는데도 이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 조직 전체가 좀 약간 어쨌든 느슨해진 거죠. 지금 어딘가가 지금 나사가 풀려 있는 거예요. 그러네. 근데 그 나사가 어디서 풀려가지고 이게 자꾸 새는지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고 있거나 내지는 알아도 이걸 개선할 의지가 크지 않다. 뒤에 계시는 거죠. 나사를 조일 분은 저분이죠. 갑자기 그 표정이 약간 또 어두워지셨. 여기서 쫙 이렇게 그립을 세게 잡아야 되는데 못 잡고 있는 게 아닌가 싶긴 하고. 그리고 아까 얘기 나왔으니까 전력강화위원회의 이제 수장이 정희성 위원장입니다. 근데 이제 올림픽 그 대표팀과 임시 감독을 겸임시켰잖아요. 그때 기자회견 자리에서 기자님들 모였을 때 기자 한 분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이렇게 많이 겸직시켜가지고 쓸 수 있는 시간은 한정되어 있는데 국가대표 임시 감독도 하고 올림픽 또 감독도 하고 또 올림픽 최종 훈련 가야 되는데 거기도 못 가고 이래서 만약에 올림픽 떨어지면 책임을 누가 집니까? 그랬더니 정희성 위원장이 그럼 제가 져야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물어볼게요. 왜 안 집니까? 지금 올림픽 끝났는데 우리 못 가는데. 그 참고로 그 황선홍호가 그 최종 예선에서 떨어졌을 때 그 떨어진 직후에 정혜성 위원장이 협회에다가 내가 책임지고 물러나겠다라는 의사를 밝혔다고 해요. 그래요? 네, 제가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랬는데 사실은 이제 협회에서 만류를 했다. 협회에서? 네, 라는 것이고 지금 그 축구 대표팀 감독을 선임하는 과정이 지금 계획에 따르면 이제 5월 중순까지 늦어도 완료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지금 강화위원장 내지는 강화위원회가 사퇴를 하게 되면 위원장을 다시 뽑고 강화위원회를 다시 구성하는 그 과정을 감안했을 때 일정을 못 맞춘다. 그렇게 되면 어차피 지금 우리가 또 그 아시아 2차 예선, 북중미 월드컵 2차 예선을 하고 있고 또 최종 예선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 일정이 점점 꼬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정혜성 위원장이 차기 대표팀 사령탑까지는 선임을 해주시고 물러나는 게 책임을 지시는 겁니다라고 협회에서 이제 설득을 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은 그 정혜성 위원장의 캐릭터를 생각할 때 막 무책임하게 나 몰라라 뭐 나는 아무것도 몰라 이런 스타일은 아니시거든요. 오케이. 예, 상당히 그 강직한 분이신데
어쨌거나 내가 여기까지 하는 게 책임지는 거구나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본인은 아마 강화위원장직을 더 연장할 뜻은 전혀 없으신 것 같은데 어쨌거나 이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까지는 본인이 마무리 짓는 걸로 그렇게 결론을 내신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그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위원장이 물러나 버리게 되면은 이번 달 내로 해야 되는 국가대표 감독 선임 시간을 못 맞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까지 하는 게 책임 있는 자세다라고. 심지어 그 올림픽 예선 도중에 유럽 가가지고 감독들 만나고 왔잖아요. 맞아요. 직접 면담하고 왔는데 그 면담한 사람이 없는 것도 사실 그렇죠. 웃긴 모양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까지 이해가 되는데, 근데 제가 봐서는 근데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쨌든 책임진다는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공개 발언을 했었고, 그리고 책임을 근데 왜 안 집니까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 제 생각에는 이럴 것 같아요. 공개적으로 나와서 자 이번 결과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 얘기 드렸던 것처럼 책임을 지겠습니다. 물러나겠습니다. 단 지금 제가 맡고 있는 국가대표 감독 선임 문제가 바로 눈앞에 닥쳐 있고 제가 지금 끌고 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중도에 물러나게 되면 모든 게 다 엉킵니다. 제가 요거까지만 마무리하고 물러나는 것으로 책임지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때까지는 좀 축구 팬들과 많은 관계자들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게 좀 더 공인된 자세가 아닐까요? 사람으로서의. 그렇죠. 거기다가 그게 더 사람들한테 설득력도 그렇죠.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뭐야? 책임 안 진다는 건가? 이렇게만 저희처럼 오해를 할 수도 도리어 있잖아요. 황선홍 감독님만 또 나와가지고 잘못했다 뭐 이렇게 얘기가 그렇죠. 나오니까 총대매기 하는 건가 뭐 이런 느낌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그 칼럼을 쓴 이유도 이제 그거예요. 그러니까 책임지는 방식은 다양하게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지금 당장 이 우리가 올림픽에 못 나간 이 책임을 지고 저부터 물러나겠습니다 하는 게 책임일 수도 있지만 뭐 반대로 이렇게 내가 한국 축구가 나아가야 될 그런 작업을 맞춰놓고 물러나겠다는 게 책임일 수도 있죠. 그런데 어쨌거나 내가 그 책임이 있습니다라는 걸 공개적으로 밝히고 넘어가는 그 자세는 사실 중요했다고 보는데 그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저도 이제 그런 이 부분이 부족하다라는 칼럼을 썼던 것이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게 그 책임감에 대한 해석의 차이인 것 같지만 어쨌거나 국민들의 눈높이에는 맞지 않다. 축구 그렇죠. 팬들이 보는 눈높이에서는 어쨌거나 지금 한국 축구에 정말 핵폭탄이 떨어졌는데 이것 때문에 우리 23세 젊은 선수들이 국제대회에 나가서 경험할 기회를 놓치고 또 메달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도 사라지고 여러 가지 후폭풍들이 몰고 올 이런 상황이 빚어졌는데 이 상황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황선홍 감독의 책임도 있지만 이거는 함께 지원하지 못한 제 책임도 큽니다라는 걸 하고 넘어갔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에 대한 그런 아쉬움이 저도 큽니다. 오늘 시원시원하십니다. 진짜 말 너무 잘하시네요. 아니 말씀 자체도 잘하시고 논리도 탄탄하시고 또 취재력을 또 갖고 계시니까 정보를 우천하고 너무 달라요. 너무 달라요. 그런데 원래는 뭐 국내 감독으로 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좀 더 있었어요 초반에. 네. 그러다가 지금은 거의 뭐 거론되는 인물들이 다 해외 감독입니다. 이렇게 갑자기 뭐 틀어졌다고 해야 될까요? 국내 감독은 싹 사라지고 외국인 감독으로 싹 모아지는 이유는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취재를 많이 했는데 명확하게 이거였습니다 하고 밝혀진 건 사실 아직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저에게 약간 좀 이렇게 뭔가 좀 이야기를 해주셨던 자료를 주셨던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모아보면 후보 자체는 11명이 맞았던 것 같은데 최상단에 있던 한 2분 정도가 내국인. 이거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죠? 알죠, 다. 아니, 저는 뭐 그냥 흐흐. 흐흐. 그 2분이 최상단에 있고 1번, 2번이고 그리고 3, 4, 5, 6, 7, 8, 9 정도가 외국인. 그리고 이제 10번, 11번이 내국인이었던 걸로 지금 파악이 돼요. 야, 이런 디테일을 누가 합니까? 그래서 1번, 2번 흐흐가 안 되게 되는 순간 일단 내국인들은 더 이상 이제 후보군에서 뭔가 협상 자체의 어떤 그런 의미가 사라지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3, 4, 5, 6을 이제 급하게 나가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던 걸로 들었고 사실은 이 3, 4, 5, 6조차도 흐흐 안에서 끝났다면 이제 그렇겠죠. 그랬던 걸로 저도 들었고 그래서 사실은 내국인 감독이고 흐흐 중에 한 분이다라는 얘기를 저도 들었었고요. 흐 한 분은 이제 스스로 고사를 하신 거고 흐 한 분은 이제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그렇죠. 누군지 모르시겠죠? 그렇죠. 몰라. 전혀 감도 전혀 모르겠습니다. 누구지? 저도 얘기하는 정도 잘 모르겠어요. 지금. 그렇게 된 걸로 지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외국인 감독으로 해서 이제 좀 방향이 많이 선회됐는데 그러면 지금 막 미디어에 하도 막 아까 했던 것처럼 정보가 뭐 밖으로 뭐 왔다 갔다 하는지 이름이 많이 거론되는데 혹시 부버지가 지금 그래도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인물들이 누구누구예요 일단?
외국인 감독들 중에 일단 가장 유력하다라고 얘기되는 게 제시 마시 감독이고요. 제시 마시. 예, 그리고 또 이제 그 다음으로 얘기되고 있는 게 뭐 그 언론상에서 나오는 것들에서는 이제 뭐 기네슈 감독도 얘기가 조금 나오고 있고요. 요새 갑자기 나오고 있는 거죠. 또 한동안은 죽어 있었다가 기네슈 감독 같은 경우는 그리고 또 이제 브루노 라즈 감독 얘기도 있었고 올바임튼 했던. 예, 근데 이제 라즈 감독은 좀 아닌 것 같긴 하고 또 이제 그 외에도 아기레 감독도 스페인 쪽에서 얘기가 나오긴 했었죠. 지금 이렇게 미디어에서 거론되고 있는 감독들 한 4명 정도를 얘기를 했는데 요 정도가 실제로 협회 지금 전력강화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인물들은 맞습니까? 아니면 인물들 들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직접 내지는 이제 화상으로 미팅을 한 번씩 하셨던 분들인 건 맞는 것 같고 만났거나 화상으로 연결했거나. 귀네슈 감독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11명 중에서는 없어요. 그랬던 것 같은데 뒤늦게 다시 합류하는 걸로 저도 지금 들었고 그러니까 11명 리스트가 계속 바뀌었다라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들어왔다가 빠졌다가 좀 이렇게 됐다라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만났는데 야 나가리 됐다 그래가지고 만약에 한 명 더 없어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명확한 그래서 외국인 7명 누구고 내국인 4명 누구야. 내국인 4명은 사실 이름이 나왔는데 그렇죠. 외국인 7명이 정확하게 누군지를 아는 강화위원이 몇 없다. 라는 게 이제 이거에서도 사실 같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거와 일맥상통하는 멤버가 바뀌고 그리고 모두 그 7명을 다 알려주지 않았다라는 이제 그런 취지에서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시 마시 감독이 지금 어쨌든 조금 순위가 높은 건 맞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모르는 겁니까? 일단은 그 우선 협상자들 중에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건 맞다. 네, 그리고 뭐 이렇게 1순위까지인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좀 높은 순위에 상당히 있는 것도 맞는 것 같고. 왜냐면 이제 그 지금 당장 이제 왔을 때, 그러니까 정혜성 위원장이 얘기했던 여러 가지 뭐 기준들이 있지만 어쨌거나 지금 우리나라에 왔을 때 이게 뭔가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지도자는 한국 선수에 대한 특성을 잘 이해하는 지도자여야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클리스만 감독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이 전혀 안 돼 있었던. 전혀. 아니 왜 얘가 축구를 더 잘하는데 제가 형이라는 이유로 얘가 고개를 숙여 이거를 끝까지 이해 못하고 돌아가신 분이에요. 그렇죠. 그분은. 그래서 이런 분이 다시 오시면 이런 상황이 다시 반복될 수밖에 없다. 어쨌거나 한국의 특성, 문화적인 이유 뭐 그런 부분을 좀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분이 와야 한국 선수들은 이렇게 운동하고 이렇게 뛰는구나. 마음가짐이 이렇구나. 알아야 되기 때문에 어떤 그런 한국 선수를 잘 이해하는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 뭐 제시 마시 감독이나 또 브루노 라즈 감독이나 또 아기레 감독도 마찬가지죠. 귀네슈 감독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름이 나오는 분들의 공통점은 어쨌거나 한국 선수를 알고 있다. 그러네. 그러니까 브루노 라즈는 황희찬을. 그렇죠. 아기레 같은 경우는 이강인을. 그리고 일본 대표팀도. 라즈도 그 황희찬 선수. 그렇죠. 네. 그리고 뭐 이제 마시, 제시 마시도 그렇고. 그렇죠. 제시 마시 황희찬이고. 네, 황희찬이고. 그 정혜성 귀네슈는 뭐 K리그.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정혜성 전력강화위원장이 처음에 이제 감독 선임 기준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한국적이라는 표현을 좀 그게 잘못 표현한 거라는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거기를 그가 한 번 말이 잘못 나왔다가 그게 반복적으로 되면서 마치 한국 감독 그렇게 좀 조금 오해되게 얘기가 된 것이 그냥 한국에 대해서 좀 아는 감독 이쪽이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원래 어쨌든 그 4명의 고리는 만들어지네. 그러니까 한국 문화나 한국 선수를 한 번쯤 경험해봤거나 알거나. 아니면 이제 한국 선수를 잘 아는 감독. 이렇게 큰 카테고리로 묶을 수 있는 그 이제 키워드가 바로 이제 한국적. 이런 단어가 아니었나. 또 추가 보도를 보니까 브루노 라즈는 뭐 리옹과 뭐 이미 계약이 체결되어 있다. 뭐 이런 우선 협상권이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 아기레는 사실 약간 좀 한국 대표팀을 1순위가 아니라 뭐 한 4순위 되지 않냐. 아기레 입장에서는 다른 라리가나 뭐 다른 대표팀 요구들이 많아서. 마요르카랑 재계약 협상 중에 있는 중이죠. 그래서 그 와중에 이제 뭐 라리가 다른 팀과 이제 조금은 그 협상 카드로 꺼내는 게 아닌가 싶긴 해요. 오케이. 멕시코 또 오사수나 뭐 이런 그 다른 데하고도 지금 협상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기레 감독의 이 보도가 마르카에서 나왔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아기레 감독의 의도가 좀 많이 담겨 있는 소위 얘기하는 협상의 지렛대로 한국 대표팀을 써먹는 거지. 나 이거 조건 안 들어주면 나 한국 갈 수도 있어. 정도의 너 계약 나 안 해줘? 나 저기도 있어. 이런 거. 저는 그런 게 아닌가 지금 약간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뭐 그래 협상 지렛대로 쓰건 뭐건 간에 지금 이렇게 거론되고 있는 감독들 놓고 보면 제일 현실적인 제 고민 돈을 맞춰줄 수 있냐? 그 부분이 지금 문제래요. 문제다. 네, 제가 그 최근에 이 방송을 나오기 전에 이제 그 용어로 좀 아시는 분들하고 확인을 좀 하셨군요. 얘기를 했는데 그 정혜성 위원장이 이제 뭐 직접 아니면 뭐 화상 방식으로
이제 여러 감독들을 만나서 이제 대화를 했는데 그 대화를 할 때는 연봉과 관련된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에? 아니, 그러니까 얘기를 미팅을 했잖아요. 지금 뭐 네네. 유럽 가서 만났고 화상으로 하면, 근데 원래는 기본적으로 돈 그렇죠. 먼저 얘기하지 않나요? 조건. 원래는- 돈 얘기를 안 했다는 거예요? 아예? 그러니까 돈 얘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얼마를 줄 수 있어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일단은 너는 지금 당장 대한민국 대표팀에 올 의사가 있느냐, 오면 팀을 어떻게 바꾸려고 하느냐, 뭐 대표팀 안에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래, 이런 정도의 대화를 나눠서 아, 이 사람은 한국 축구에 맞겠다 안 맞겠다를 정도를 판별을 하고 그 지금 요구하는 연봉이 얼마냐까지는 구체적으로는 이제 접근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선순위를 정해 놓고 그 우선순위를 대상으로 이제 연봉에 관련된 이야기를 시작을 했는데 최근에. 아, 최근에 시작했다 연봉 얘기. 네, 그래서 지금 한 걸로 제가 들었는데 금액이 좀 많이 안 맞는 것 안 같습니다. 맞는다. 네, 안 맞겠죠. 그렇죠. 당연히. 왜 안 맞게? 왜냐면 말시 감독 같은 경우는 리즈에서 60억 연봉을 받았거든요. 얼마요? 60억이요. 왜요? 큰 돈이잖아요. 프리미어리그잖아요. 60억? 예. 제시마 씨가? 예, 물론 그러니까 클럽과 대표팀은 다르긴 오케이. 해요. 왜냐면 경기 수 자체도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대표팀 감독이 더 연봉을 적게 받아요. 만치니 같은 특별 케이스 제외하고는. 오케이. 그렇긴 하지만은 그래도 어쨌건 60억을 받았는데 대한축구협회에서 아무리 반값을 주더라도 30억 이상은 줘야 될 건데 그거 제시마 맞추기가- 씨가 가장 적게 받은 때는 언제였어요? 가장 적게 받았을 때가 유럽 기준으로 하면 아마 잘츠부르크일 거고요. 그때가 대략 그때보다 한 절반 가격 정도. 그럼 33억 정도인 걸로 들었습니다. 짤지부르크 33억. 있을 때가 네네. 그러니까 자기가 프로 레벨 정도 어느 정도 올라갔을 때 제일 적게 받았던 게 33억. 그러면 아무리 그래도 제시마 씨가 예를 들어서 온다 그러면 야 내가 그래도 커리어에 제일 적게 받았던 30억원 맞춰주세요 이런 얘기를 할 거 아니야. 근데 사실 그 30억이라는 금액은 그 클린스만 감독에게 대한민국 대표팀이 줬던 금액이랑 거의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말하면 한국 축구 대표팀 입장에서는 클린스만만큼은 주어야 마시 감독을 데려올 수 있겠다. 이렇게 원하는 대로 다 주게 된다면. 근데 상당히 이거는 위험 부담이 크죠. 그러니까 클린스만 감독에 그렇게 연봉을 줬다가 지금 그 위약금을 물어내야 되는 것 때문에 대한축구협회 재정이 휘청휘청 하는데 맞아요. 그 금액을 다시 주고 외국인을 사실은 재정적인 이유 때문에 내국인으로 돌겠다라는 네. 이제 그런 현실적인 그렇죠. 고민도 있었던 축구협회 상황인 거를 감안을 하면 33억 과연 30억? 아니 저는 비현실적인 금액 같은데요. 돈 얘기도 안 하고 사람을 만나 나중에 이 쉽게 얘기하면 지금 나중에 구체적인 돈 얘기가 다 빠그러질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얘기를 종합해 보면 그럴 그러니까 수도 결국은 있다는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협상의 우선순위가 그 안에서 확확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거기에 더해서 나중에 또 이게 죄송한데 나중에 이런 거네 그러면 그러니까 뭐 내용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제시마 씨가 제일 좋았어. 근데 구체적인 돈 연봉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안 맞아. 너무 차이가 그러면 나면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갖고 있는 후보군들 중에 돈 맞는 사람을 데려와야 되는 거네요. 내용보다는 그렇게 될 수 있겠죠. 아니면 이제 대한축구협회가 그 금액을 지불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던지. 근데 지금 현실적으로는 그게 없다고 봐요. 지금 축구협회가 은행 대출까지 막 이렇게 몇백억을 받는 이런 그렇죠. 상황에 천안 그렇죠. 국가대표 천안 훈련장? 축구센터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다 모든 재원을 쏟아붓는 현재 상황에서 축구대표팀 감독을 다시 거액을 주고 데려오는 건 쉽지 않아서 제가 보기에는 이 우선 협상 순위가 많이 그 안에서 요동칠 수 있어요. 야 이거 엄청난 뉴스인데 엄청난 그 변수인데 돈 때문에 결국 얼마까지 쓸 수 있습니까 지금 취재 결과 예를 들어서 느낌은 제 기준으로는 그 제가 지난번에 이거는 비공식적인 거고 확인된 이야기는 아닌데 그 외국인 감독을 다시 데려오더라도 벤투 감독 이상은 어렵다. 현실적으로 어렵다. 현실적 벤투가 얼마 정도 받았어요? 그때 한 20억 정도 됐었죠. 20억. 네, 그러니까 그 이상을 벤투 감독 정도를 주는 것도 상당히 버겁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거기다가 단순히 감독 연봉만 걸려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사단도 있으면 사단 연봉도 다 줘야 되고 그리고 또 이제 거주지도 마련을 해줘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나가는 추가 지출이 더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 20억 중에 지가 저기 집 얻고 그 호텔 얻으면 되지 않? 그거까지 해줘야 됩니까? 안 그럽니다. 다 해줘야 되고 차도 해줘야 되고요. 예, 다 해줘야 예, 됩니다. 아기들 학교까지 해줘야 그러니까 되고. 흐흐를 가장 원했던 거였죠. 그러니까 그런 추가 참고로 금액이 안 되니까. 요거 그래서 제가 요것도 비공식적으로 제가 들은 얘기 하나 있는데 그 전에 벤투 감독 그리고 클린스만 감독은 본인의 사단이 다 왔잖아요. 원하는 그렇죠. 사람들. 그리고 심지어는 대표팀 운영 중에 추가로 뽑기도 하고 맞아요. 했었는데 새로 오게 되는 감독은 그 코칭 스태프 합류를 최소화한다라는 조건을 제시했다고 하고 그 조건을 받아들인 감독들이라고 해요. 지금 나오는 예, 지금 그래서 네가 원하는 그 사단 100%는 다 안 되고 예. 뭐 한두 명
뭐 이런 선에서 오케이 나 그것도 가능합니다 했던 감독들이 지금 후보군에 올라 있다. 제가 듣기로도 거기에 플러스 더해서 국내 코치들을 그래서 조금 더 키워보려고 한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예, 네네 같은 맥락에서. 예. 네. 야 오늘 방송 너무 좋은데요. 야 아니 그러면 자 돈이 지금 가장 큰 이슈다. 그럼 만약 부족한 돈은 방법이 있어요. 매울 수 아까 했잖아요. 뭐 방법을 찾아볼 수도 있다. 무슨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제 머릿속에 이제 머릿속에 나오는 시나리오기도 한데 여러분 저의 뇌피셜이라는 거를 이제 미리 말씀드리고 과거에 벤투 감독이 선임될 때 상황에 약간 좀 힌트가 있을 거라고 봐요. 그때 당시에도 대한축구협회가 뭔가 행정적인 그런 미숙함 때문에 욕을 많이 먹고 있었고 그리고 정 회장 관련해서 이제 물러나라 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때였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벤투 감독을 급하게 데려오고 그리고 그 뒤에 바로 정몽규 회장이 이제 사제를 출연해서 현대산업개발의 어떤 그런 사회공헌 자금을 출연을 해서 벤투 감독의 연봉 일부를 보전을 했습니다. 그때 아마 20억 원 정도 낸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 방식을 쓰지 않을까 이번에도. 뇌피셜이긴 하지만. 네, 뇌피셜이지만 이게 예를 들어 지금 축구협회 재정은 어차피 빠듯해요. 한도가 있기 때문에 그걸 넘어갈 수는 없고 어쨌거나 지금 정몽규 회장 입장에서도 지금 축구협회에 지금 뭘 공헌하고 있냐라는 그런 비판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뭔가 이렇게 기여를 해야 되거든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돈이 가장 없는 축구협회에 기여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이제 뭔가 금전적으로 지원을 하는 거고 마침 축구 대표팀 감독을 좋은 감독을 데려왔는데 우리가 돈이 없어서 뭔가 문제가 된다면 이 돈으로 제가 보탬이 되겠습니다가 가장 쓰고 싶은 카드 아닐까 시나리오 아닐까. 정 회장이 자기 호주머니에서 돈을 사재를 터는 방식이 아니라 자기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회사에 외부 활동을 할 수 있는 사회공헌기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돈을 거기서 이렇게 이쪽 공헌 활동으로 축구협회로 돌리는 방법. 네, 벤투 감독 때도 사실 그 방법을 썼으니까 아마 우리 계속 사재로만 생각했었는데 사재는 아니지 않을까요? 네, 사재도 될 수 돈 있고. 많이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회장님? 뭐 많이 갖고 계시겠지만, 그런 방법을 쓸 수도 있다. 네네. 돈이 큰 이슈군요. 근데 이거는 제가 다시 한번 제 뇌피셜이라는 거 계속 알고 있을 겁니다. 그냥 저의 느낌이라는 것만 말씀드릴게요. 자, 좋습니다. 저희가 오늘 첫 회인데 너무 좋아요, 너무 재밌습니다, 진짜. 이 어떻게 고정 좀 가능하십니까? 가끔씩이라도 좀. 저희 부장의 눈을 피해서 재빨리 삭삭 피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혹시 정몽규 회장은 사선 연임하신답니까? 안 그래도 그 부분이 좀 상당히 논란이잖아요. 네. 뭐 중도 사퇴하라. 저희 코너가 언제까지 지속되냐도 걸려 있습니다. 내지는 뭐 이번 임기 채우고 4선은 하지 마십시오. 이런 뭐 최근에 그 칼럼도 올라왔었고 하는데 정몽규 회장도 최근에 살짝 고민을 하셨던 건 맞는 것 같아요. 안팎으로 제가 들어보니까 그 전까지는 물러날 의사가 전혀 없으셨는데 최근에 이게 워낙에 분위기가 나쁘게 돌아가다 보니까 지금 내가 물러나야 되나라는 고민을 살짝 하셨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고 근데 이제 결론은 그런데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합시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왜냐하면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이 사선 연임에 대한 얘기는 여러분들 다음 이거 너무 한꺼번에 다 풀면 안 돼요. 오늘 저번 여러분들 궁금해 죽겠죠? 저도 궁금한데 여기까지 딱 끊읍시다. 흥미진진합니다. 주간 축구협회 대박 나겠는데요? 그래서 오늘 정말 너무 고맙습니다. 두보지도 앞에서 고맙고 우리 송중 기자님 여러분들 축구 기자들 중에 말이죠 우충훈 기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저희 축구협회 기자들 이렇게 축구 기자들 너무 올라가시면 안 돼요. 어쨌든 이렇게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에 제발 또 보기를 제가 바라면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네, 말씀을 주세요. 앞날이 먹구름이 보입니다.